세월이 흐르면 많은 것들이 흐릿해집니다. 이름도, 얼굴도, 그날의 계절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끝내 전하지 못한 말들은 오래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단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됩니다. 그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창밖에 은행잎은 이미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들이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애심이 방도 이제는 좀 정리해야겠구나. 아내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있다 올 줄 알았지만 병은 점점 깊어졌고 이젠 저를 남편이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스탠드, 오랫동안 펼쳐놓은 책, 반쯤 쓰다 남은 화장품, 그리고 서랍 안에 들어있던 오래된 나무 편지함 하나. 그건 아내가 결혼 전부터 간직하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편지들이 가지런히 묶여 있었고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오랜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맨 아래 하나의 편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란 리본으로 묶인 그 편지는 겉면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수에게 절대 잊지 마시오.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아내는 제게 보내지 않은 편지를 이렇게 따로 숨겨두었을까요? 저는 그 편지를 조심스레 꺼내어 햇살 드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봉투는 낡았지만 단단하게 붙어 있었고 그 안에는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편지를 제게 보내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읽지 말라는 문구가 오히려 더 열어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편지지를 펼쳐 그 안에 써 있는 내용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한수 씨, 오늘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제 심장을 향해 정직하게 꽂히는 단검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째 아이의 기일입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를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날 2002년 겨울 둘째 아들 수혁이가 사고로 떠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오열할 때 저는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그저 안에 눌러두면 꺼내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수 씨,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편지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떠날 준비를 했지만 결국 떠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게 이 편지를 남겨둡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걸 본다면 그땐 당신도 나와 같았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와 보낸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겨울. 수혁이는 친구들과 스키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경찰의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현실은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빈소에서 아내는 아이의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모든 사람이 떠난 그날 밤, 아내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 감정도 없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무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감정을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방을 정리하고 사진을 앨범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썼던 거겠지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아팠다는 것을. 편지의 내용은 그녀의 일기 같았습니다. 나를 향한,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아들을 향한. 나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아들 방에 걸린 옷을 붙잡고 벽에 등을 기대며 손톱이 빠질 때까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TV를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돌아와선 아들의 이름 한 번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거기 없었습니다. 수혁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나는 혼자였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 결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방에 불을 끄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한 장, 두 장. 나는 이혼하겠다는 말을 3번쯤 썼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고. 수혁이를 보내는 일도, 당신 옆에 있는 일도. 하지만 글을 쓰는 손은 자꾸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당신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단 한마디라도 미안하다고 말해주길. 너무 괴롭다고 말해주길.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왜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혼도 하지 않았고 집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서 조용히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첫째가 결혼했고 손주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잦은 건망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초기 치매라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는지. 그녀는 그때도 자신의 모습과 감정을 편지에 적고 또 적었습니다. 첫째가 아이를 낳았을 때 기억나나요? 나는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를 향해 웃었습니다. 작은 생명은 마치 겨울 속에 핀 매화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음식을 만들고 사진을 찍고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내 안의 그 깊은 구덩이에서 아주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당신도 조금 변했습니다.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다 먹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예전 맛 같네. 그 한마디를 나는 10년쯤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요즘 자꾸 무언가를 잊습니다. 장바구니를 두고 마트를 나왔고 전화를 끊고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잠자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이 그녀가 편지를 마지막으로 쓴 날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암 속 맨 아래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둔 것이었나 봅니다. 한수 씨, 내가 이걸 더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당신이 이걸 읽게 된다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세요. 나는 기다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편지를 발견하고 나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보내는 대신 다시 함께 살아가는 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작은 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애심아.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웃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잊었지만 그 미소 하나로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사람 애심. 그리고 첫 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심에게 이 편지를 너무 늦게 써서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쓰지 않은 편지에 답장을 썼습니다. 그녀가 외로웠던 그날, 그녀가 떠나고 싶었던 그 밤, 그녀가 견뎠던 수많은 계절에 대해 이제는 제가 이야기할 차례였습니다. 편지를 다 쓴 뒤 저는 요양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몰랐지만 그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손의 온기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보내지 못한 편지 한 통이 우리 삶을 설명해주는 유일한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 표현하지 못한 사랑, 이해받지 못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하루를 살아낸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과 머물미라는 이름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이 편지처럼요. 편지를 보내지 않았던 그녀, 편지를 너무 늦게 읽게 된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된 두 사람. 사랑은 결국 그렇게 늦게 도착한 마음이라도 여전히 의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어쩌면 이 편지는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도착했을지 모릅니다. 말하지 못했던 그날의 고백, 끝내 전하지 못한 한마디, 그리고 당신이 아직도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 당신에게도 아직 보내지 못한 편지가 있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